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딱 여기 와 있죠? 요게, 이 보시는 노란색이 200의 선인데,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딱 걸쳐있기 때문에, 걸쳐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버티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그 기사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 잠깐만요. 금리 인하 전망인데요. 여러분 전망인데 어차피 12월, 11월 나오겠지만 이거 보시면 좋아요. 일단은 주요 IB들의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 내년 4분기 첫 번째 금리 인하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년 중반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전망했죠. 그러니까 별로 안 빨라요. IB들은 안 빠르죠. 그 다음에 CT는 내년은 100bp, 그러니까 4번 정도 인하한다 봤기 때문에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5번 인하는요, 굉장히 획기적인 게 아닌가 싶고, 조금 나간 게 아닌가 싶죠.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요 아이들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기 중간 정도, 여기 정도, 중반에 내린다는 거 일조하고 있으니까 저도 동의하니까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5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까 봤습니다. 어제 나왔던 거, 졸트. 졸트인데 구인미 이직 보고서가 870만. 많이 줄었죠? 줄고 있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채용 공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명이 차지할 수 있는 일자리 수가 최초, 최고 2개에서요. 현재 1.3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고용지표가 망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고용보고서 금요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내년도 시장 평균 전망이에요. 전망 4,845포인트. 예,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예, 그러면 깨지냐? 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침체가 없다고 보이는 아이디가 많고 어차피 내년까지 이어지는 강세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식 팔지 마시고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팔지 마시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으니까 요거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넘어가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바로 요걸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보험료가 비쌀까는 제가 줄 갖고 온 건데 여러분들 전기차가 저가 보기에는요 뭔가 좀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려고 그러면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충전 시설이 확충이 되는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보험료도 저는 걸릴 것 같아요 마음에. 왜냐하면 차 고칠 때 보통 보험료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보험료가 혹시 이사님 비쌉니까? 보험료는? 이사님은? 저요? 예, 이사님 아마 무사고이기 때문에 보험료 얼마 안 내시죠? 무사고. 저 40 얼마? 40만 원이요? 네, 예. 진짜요? 대박이신데? 그럼 사고가 거의 없는 건데? 어, 무사고, 사고 낸 적 없어요. 지금까지요? 예, 예. 어, 그쵸. 제가 자차로 이제 그 크게 와, 자차로 한 거는 출근하다가 야, 그 지하 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미끄러워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어, 돌아서 내려가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미끌리는 바람에 그 턱이잖아, 턱. 예, 예, 턱에 걸려갖고 예, 바퀴에 그 뭐 크랭크 축인가 뭐 그게 휘어갖고요. 뭐 그거는 자차로 한 거 빼고는 예, 예, 누구 받고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예, 예. 야, 네. 진짜 무사고만 갈 수 있는 그런 보험료거든요. 40만 원대면 엄청 싼 아, 겁니다. 저도 100만 원 네. 내고 있는데, 진짜요? 예, 그렇죠. 저도 사고를 뭐 한두 번 아, 내기 저번에 때문에, 예, 한번 한번 냈죠. 졸아가지고, 크게, 예, 예, 크게 냈죠, 정말. 예, 반파가 됐고, 차가. 예. 근데 뭐, 쌉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전기차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 발전, 뭐, 테크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여러 기술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기술 부분보다는요, 차량 타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충전 아니면 보험료, 차 고치는 건데, 일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걸 먼저 같이 풀어드릴 거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보고 있는 내용인데, 보험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차종, 그 다음에 운전 경력, 사고 이력, 나이, 성별, 지역, 보장 옵션 등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보험 선정하는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본이니까 바로 넘어가서 전기차에 대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에 따른 수리 어려움이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 내부죠. 보시면 DC 컨버터가 보이고 인버터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전기 장치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자동차 공업사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겠죠. 물론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일반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차에 충격이 오게 되면요, 뭐 하나 센서가 망가지면 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기차에 따른 어떤 그런 높은 기술력 갖고 있다는 건 좋은데 일단 일반적인 공업사에서 수익 가능할까라는 건 첫 번째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평균 차량가이 비싸다는 거죠. 현재 지금 작년 나왔던 EV 차량의 평균 중고차 값이 5만 달러 중반이죠. 여기거든요. 올해는 좀 빠져있죠. 보통 보시면 적어도 한 원화 베이스 6천만 원 하고 6천만 원 하는 거 6천만 원? 6천만 원대면요. 중고차 값이 6천만 원대면 싼 게 아니거든요. 중고차 값이. 제가 대표로 보여드린 거죠. 차량 값이 비싸죠. 비싸니까 보험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차 1억 되거든요. 전기차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사님이 타고 있는 그런 좋은 차도 한 4, 5천만 원 하죠, 이사님. 내 차요? 예. 아, 살 사, 때? 예, 살 때. 그 좋은 차, 그쵸. 예. 예, 예. 예, 그러니까요. 뭘 좋은 차, 그냥, 아, 그 4천 가만히 후반대,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좀. 4천 후반대 예, 그렇죠. 하이브리드라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두 배 값이 비싼 거예요. 두 배가 비싸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저가 아까 우리 이사님 얘기했지만 값이 좀 내려간다 하셨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쉽지 네,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사님 상당히 좀 겸손한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보시고 세 번째 배터리 교체 비용인데 보시면요 보통 차량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BMW가 한 16,000달러 정도 16,000 합니다. 적지 않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S가 2만 달러 이상대 2만 달러 이상대 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도 한 2만 달러 중반대 보여주기 때문에 평균화 시키게 되면 한 2만 달러대 나오지 않겠나.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볍게 차에 충격이 오게 되면, 사고 나게 되면 배터리부터 문제 생기지 않을까 싶고, 손대면 그 아주 비싼 병이 들어가는 거죠. 2만 달러. 그러니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사님 얘기했지만 이사님 말대로 지금은 사실은 배터리가 다예요. 전기차에서. 근데 일단 비싸다고 보고 있고 요게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게 되면요. 네 번째는 때에 따라서 전문 정비소를 이용해야 된다. 전문 정비소. 전기차 전문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이 전문 정비소의 모습인데 상당히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세심하게 쉽지 않은 기술이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으로 보게 되면 저는 만약 이게 전기차 확산이 되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충전 시설에 대한 첫 번째 어려움은 이제 약간 좀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 고치기가 쉽지 않다. 부딪히면 사고 나면 그거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역시 전기차에 대한 일반적 이용자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일반 차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결론이 나왔던 보고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 맞죠? 이거는? 그쵸. 이제 예, 정비, 정비. 근데 정비를요. 배터리 빼고 정비할 게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는. 중고차 네, 그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네. 그 사고 난 중고차가 전기차가 거의 안 팔린대요. 왜냐면 혹시 사고가, 약간의 부딪힘에도 내 배터리에 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해서 차를 안 산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또 예, 배터리 그게 예. 그 보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증이 안 그것도 돼요. 예. 그게 보증도 그 안 되고, 내 뭐가 배터리 얼마나, 상태가 어느 맞죠. 상태가 정도인지 모르는 예, 거예요. 그걸 몰라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음, 확산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니까 잘 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항상 차 고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시간 나니까 앞에 돌아가서 요거 몇 장 볼게요. 몇 장만. 주목할 차트 세개인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요. 현재 밈 ETF죠. 밈 ETF. 밈도요. 올해 많이 좀 반등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 한 달 만에 약 20%가 올라왔어요. 20%. 장난 아니죠?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주요 매그세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밈도 올라왔어요. 밈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저 뭐죠? 이거 금도 올랐죠, 금.
금도. 근데 금은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사실 금은 물가 올라가면 보통 매수했다가 파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내려오는데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을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요, 내년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보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지정학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걸 많이 믿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그 경제가 뭐지? 각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통 금을 매수하는데 그런 걸 보고 매수하겠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달러가 빠지니까 좀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가 빠진 것도 금에 일조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제 그 전쟁 분쟁 때문에 매수한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봤더니 중국이 또 대거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걸 내년도에 또 다른 전쟁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그림은 역시 아까 봤던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지금 금리가 빠지면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저희 매그세는 보시겠지만, 주식은 보시겠지만, 주식이 아닌 것도 많이 올라왔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비트코인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만큼 올라간 게 오래 있을까요?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요. 밈이 좀 올라왔지만 밈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충분히 밈 말고도 더 올라가는 곳에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세 가지를 보시는데 제가 왜 강조했냐면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썩 증시가 건강하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금 빼고 밈은 좀 아닌 거기 때문에 나중에 증시가 좀 더 올라오게 되고 달궈지게 되면 밈의 상승을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좀 감안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